악어도 아니고 상어도 아닌 정말로 무서운 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뱀이라고요. 사실 정말 위험한 동물이죠. 매끈하게 기어다니는 이 길쭉한 생물을 마주치면 유연한 몸놀림에 홀린 듯한 기분이 들고, 뭔가 교활해 보이는 조그만 머리에 붙은 그 으스스한 입을 보면 온몸이 오싹해지곤 합니다. 코브라나 살무사처럼 독을 지닌 뱀은 물론이고, 독이 없는 아오다이쇼 같은 뱀조차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요, 지금 살아있는 뱀 중 가장 큰, 길이가 5에서 6m나 되는 거대한 아나콘다조차 과거에 존재했던 초거대 뱀과 비교하면 귀엽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몸 길이 15m, 몸무게는 무려 1.5톤이나 되는 뱀이 마치 대형 버스처럼 거대한 생물이 지금 막 당신을 덮치려 하고 있다면요. 당신은 통째로 삼켜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런 뱀은 현실에 없잖아! 라고 하시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 괴물 같은 뱀들은 비교적 최근 시대에 멸종해버렸으니까요. 어서오세요. 토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건 그저 화석뿐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만약 그 초거대 뱀들이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았다면요? 흥미가 생기지 않으세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티타노보아, 뱀들의 왕. 티타노보아, 그러니까 타이탄처럼 거대하고 강력한 보아뱀은 약 6천만 년 전 신생대 초기에 남아메리카 대륙의 밀림에서 온갖 생명체를 공포에 빠뜨렸던 초거대 뱀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생대와 신생대는 중생대 백악기와 신생대 팔레오세 사이에서 전환됩니다. 바로 그 두 시대가 바뀌던 무렵, 지금으로부터 약 6,600만 년 전 지구상의 동물 99%가 목숨을 잃게 된 파멸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많은 과학자들은 지름이 무려 12km나 되는 초거대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한 사건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소행성은 유황을 다량 함유한 암석층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 파편들은 성층권까지 솟구쳐 올라가 지구 전체를 급속히 냉각시켰고, 그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당시 육지, 바다, 하늘, 모든 생태적 영역을 지배하던 대형 공룡들은 거의 전멸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기죠. 왜 공룡과 비슷한 변온동물인 파충류, 그 중에서도 티타노보아 같은 생물은 살아남았던 걸까요?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 괴물 같은 뱀은 그 시점엔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결국 진화가 어느 절묘한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이 교활하고 끈질긴 생물은 약 600만 년이나 계속된 혹한기를 버텨냈고, 다시 기후가 따뜻해졌을 때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겁니다. 그렇게 태어난 티타노보아는 이후 2000만 년에 걸친 진화를 거치며 몸 길이 15m, 둘레는 1.5m, 몸무게는 무려 1.5톤에 달하는 거대한 파충류로 성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현존하는 가장 큰 뱀인 아나콘다보다도 길이는 2배 반 이상, 무게는 무려 10배 이상 무거웠던 셈이죠. 티타노보아는 지금의 아나콘다와 마찬가지로 아마존강 유역의 열대우림을 서식지로 삼고 있었습니다. 생김새 역시 아나콘다와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비교적 작고 몸통은 강하게 발달해 있었으며, 마치 강철처럼 단단한 근육으로 몸을 고리처럼 감아 먹잇감을 손쉽게 질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주로 물고기를 잡아먹었지만 당시 널리 분포했던 딜로사우루스과의 악어들도 가리지 않고 집어삼켰습니다. 2012년 뉴욕 그랜드 센트럴역에 티타노보아 실물 크기 모형이 전시되었고, 거대한 크기에 압도당한 수많은 승객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연구자들은 왜 이런 괴물 같은 크기의 생물이 등장했는지를 두고 머리를 싸매고 끊임없이 토론을 이어왔습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거대한 몸집이 필요했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오랜 시간 동안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변온동물은 낮 동안 열대지방의 강한 햇빛을 받아 축적한 체온을 몸이 클수록 천천히 식혀가며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같은 시대에 살았던 거대 거북인
칼보네미스나 몸 길이가 무려 7m에 달했던 괴물악어 아케론티스크스와도 공통되는 특징입니다. 티타노보아는 왜 멸종했을까? 농담처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진화의 신이 자기 실수를 깨닫고 불과 500만에서 600만 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거대 뱀의 존재를 없애버렸다고요. 어쨌든 티타노보아는 새롭게 찾아온 기후변화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약 5,500만 년 전 지구는 다시 한번 온난화의 길로 접어들었고 티타노보아가 멸종한 건 이와 관련이 깊습니다. 그때 온난화로 인해 지구 평균 기온이 섭씨 8도나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티타노보아는 처음엔 이 상황을 반겼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동시에 이산화탄소 농도도 치솟아 지금의 7배 이상인 3%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생물들이 다시 멸종했고 그 중에는 티타노보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600만 년 전 비슷한 온난화는 티타노보아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는데 왜 이번엔 멸종으로 이어졌을까요? 사실 그때는 온난화와 CO2 농도 상승으로 인해 민물고기들이 대거 멸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민물고기는 티타노보아가 주로 먹고 살던 먹이였죠. 익숙하던 먹이가 사라지고 새로운 환경에도 적응하지 못한 이 거대한 뱀은 결국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티타노보아가 지금도 살아있다면? 물론 그런 건 상상만으로도 끔찍하지만 잠깐만 상상해보죠. 만약 티타노보아가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동물들, 특히 포유류의 개체수 증가는 지금보다 훨씬 억제됐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 티타노보아가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있다면 다른 대형 동물들은 수를 늘릴 수 없었을 거예요. 특히 아마존 정글에선 악어들이 티타노보아에게 밀려 생존을 위협받았을지도 모르죠. 그 결과 악어들은 티타노보아만큼이나 거대해졌거나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어 멸종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의 진화에 미친 영향은 훨씬 더 컸을 겁니다. 왜냐하면 티타노보아는 인간의 조상이 되는 영장류보다 훨씬 먼저 출현했기 때문이죠. 거대 뱀들은 인류보다 무려 5천만 년이나 더 오래된 생물종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5천만 년 동안 티타노보아가 진화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왔다면요. 이 엄청나게 똑똑한 괴물은 강력한 힘을 지녔고 매우 민첩하며 활발하게 움직였던 생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초거대 공룡들이 초식이었던 것과는 달리 티타노보아는 철저한 육식동물이었죠. 즉 물고기나 악어뿐 아니라 영장류를 포함한 어느 정도 덩치가 있는 포유류들도 아주 잘 먹었을 겁니다. 이번엔 티타노보아가 조금씩 육지로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가정해볼까요? 참고로 고 제3기 당시에 습하고 진흙투성이었던 해안가에서 티타노보아는 매우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만약 그렇게 진화했다면 티타노보아의 이빨은 물고기를 삼키는 용도가 아니라 육지의 대형 동물을 찢어 죽이는 데 더 적합한 형태로 발전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완전한 육상 생활을 위해선 몸집이 다소 작아졌을 가능성도 크죠. 그래도 여전히 티타노보아는 육지에서 가장 큰 포식자 중 하나로 군림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 약 4,500만 년 전에 찾아온 또 한 번의 한랭기로 인해 티타노보아는 다시 한번 생존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 한랭화는 그 직전에 있었던 팔레오세 에오세 극대 온난기가 불러온 결과였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실제로 그때의 온난화로 인해 바다에선 부처손과 같은 수생 고사리 식물이 폭발적으로 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식물들이 일제히 죽어 해저로 가라앉자 썩어가는 식물에 탄소가 결합하게 되었고 그 결과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크게 줄어들었고 지구 기온은 빠르게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각운동도 기온 저하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지각운동의 영향으로 남극 주변에 독특한 해류가 생기면서 마침내 빙하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팔레오세 다음에 에오세 말기인 티타노보아에게 아주 혹독한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껏 섭씨 30도에서 34도 사이에 뜨거운 환경에 살던 녀석이 이제는 기온 25도의 차가운 세상에 놓이게 된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 이 거대한 뱀들은 아마도 항온성을 획득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변온동물에서 항온동물로 진화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연은 그런 전환을 몇 번이고 반복해왔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목숨을 걸고 티타노보아와 맞서 싸웠을 가능성도 전혀 없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진 힘은 단 하루 이틀 사이에 얻어진 게 아닙니다. 100만 년 전만 해도 사냥을 하거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들 수 있었던 건 몽둥이와 돌멩이뿐이었죠. 그러니까 만약 티타노보아가 지금까지 생존해 있었다면 지구상의 생명체가 걸어온 진화의 길은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현명한 우리 인류는 그런 위협에도 맞서 싸워왔을 테지만요. 하지만 티타노보아가 오늘날에도 살아있었다면 우리가 어떤 시련을 겪었을지, 지금의 생활은 또 어떻게 달라져 있었을지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 강 유역에서 여행자들이 다닐 수 있는 경로는 매우 제한됐을 것이고 그 지역 주민들의 삶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이런 포식자가 존재한다는 건 단순히 정글 탐험이 위험해지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심지어 관계수로 하나 이용하는 것조차 그 안에 티타노보아가 숨어 사냥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서 위험한 일이 되었을 겁니다. 어쩌면 언젠가 인류는 티타노보아를 몇 마리만 보호구역에 보존하고 나머지는 전부 퇴치하기로 결정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SNS로도 꼭 공유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